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 교회가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선교가 위축된 가운데 선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는 이벤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개척교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동네 청소는 물론 지역 상점 소개 자료를 만들어 홍보에 나섰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 골목길. 주변 상권들이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선 이른 새벽, 예가교회 조경민 목사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예가교회는 2019년 11월에 설립됐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조경민 목사 역시 사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조 목사는 함께 어려움을 겪는 주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상권을 소개하는 리플릿 제작에 나섰습니다. 우리 동네 단골집을 소개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 바이크샵, 세차장, 빵집, 카페 이런 곳들을 좀 제가 다녀왔던 그 느낌들을 가지고선 이제 그 리플렛을 만들었고. 리플릿은 재능 기부로 제작됐습니다. 교회에 대한 설명은 한 글자도 없이 오직 상권들의 정보만 담겼습니다.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조 목사의 몫이었습니다. 이거 보시고 아마 주변 상권분들도 좀 힘내시고 아마 좀 어려운 시기에 좀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요즘같이 힘든데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신경 써주시고 하는 이런 모습이 참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 밖에도 조경민 목사는 교회 주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직접 방역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가정사역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조 목사는 주민들이 목사보다는 이웃으로 생각해줘 감사하다며 예수님의 집이라는 교회 이름처럼 거룩한 공교회성을 가진 교회를 목표로 지역을 섬기는 사역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되고 선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종 대면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온라인 선교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선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 온라인이 선교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내로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의 경우 온라인은 선교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이제 소식도 듣고 소식을 전하고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만약 그 선교의 길이 많이 막힌 상태지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로 돼서 복음 전하는 데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교에 있어 온라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들의 온라인 사역을 돕기 위한 몇몇 교단과 선교단체의 노력이 눈에 띕니다.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영안교회와 손잡고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활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와 소통하고 코로나 이후 사역에도 도움이 되도록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활용 교육에 나선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쳐도 복음은 전해야 되고 또 복음 중에 중심에 복음 전거인데 그 복음 전거의 한 방법으로 이 유튜브 방송이 귀하게 쓰임을 받거든요. 이번에 이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58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 현지의 현지인들을 향한 설교 방송을 이 유튜브로 잘 할 수 있도록.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 GMS의 경우 선교사들이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과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아예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활용법을 알려주는 특강 영상을 제공 중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
선교사들로부터 호응이 높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선교 환경이 예상보다 빨리 변했다며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교사의 영상 선교 사역을 지원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좀 마련돼서 실질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좋은 영상과 방송들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논의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으면 지금 선교지나 선교원금이 막 줄어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탄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의 저항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대사관 앞 아스팔트 거리에서 들리는 기도와 찬양 소리.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 기독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인권센터 등 여러 기독교 단체들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을 출범하고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기도회에선 군부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희생당한 미얀마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미얀마 군부가 참여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국민을 향한 총구를 지금 당장 거두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날 말씀을 전한 한국 기독교 민주화 운동 정진호 목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향해 오늘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는 미얀마의 현지 상황을 전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지금 그곳에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부와 기업이 미얀마 군부를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4월 말까지 미얀마 회복을 위한 모교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하는 모금과 연대를 위한 다양한 모임 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68년간 문서 선교에 앞장서온 생명의 말씀사가 더 바이블 성경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저마다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답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속에서 삶의 위로와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생명의 말씀사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사연이 담긴 댓글을 남기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사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 속에서 성경을 통해 세대와 시대, 환경을 초월하며 변하지 않는 나만의 삶의 답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달 11일까지 현 단계가 유지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전히 3,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해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에 들어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26일 제6회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201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전사자 유족 80여 명을 비롯한 정계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는 2023년 진수하는 신형 대구급 호위함 7번 함의 한 명을 천안함으로 명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 공직자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과 책임이 부과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형적인 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6%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2달 전에 제시했던 3.1%보다 0.5%포인트 높아진 건데 주요국 경기 회복 흐름과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적극적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IMF는 수출에선 확실한 반등 흐름이 보였지만 서비스 분야와 소비 회복은 미흡한 상황이며 고용도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H 직원들이 세종과 경남 진주에서 이전 기관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 140채를 중복 분양받아 많게는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70명은 LH 본사가 있는 진주와 자사가 있는 세종에서 중복으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평균 1억 원을 시세 차익으로 남겼습니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53채는 매각할 경우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이 평균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월화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 왜곡이라는 거센 비판에 반중 정서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폐지됩니다. 조선구마사는 방송에서 월병 등 중국식 소품을 사용하고 무녀에게는 중국풍 의상을 입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해당 방송국과 제작사는 사과문을 내고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발이 광고주들과 지자체의 제작 지원 중단 요청으로 이어지면서 방송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 때문에 드라마가 폐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이에 맞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최종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북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의 3차 임상시험 결과를 정정했습니다. 앞서 79%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 76%라고 25일 수정했습니다. 중증이나 위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100%, 65세 이상에는 85%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결과를 다시 발표한 건 22일 발표 내용에 기한이 지난 정보가 포함됐다는 미국 당국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가 제기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논란에 대해 중국인들의 반감이 커지고 급기야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의류업체 H&M이 지난해 신장 지역에서 면화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냈고 나이키가 신장에서 제품을 공급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뒤늦게 조명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에선 제품 화형식은 물론 해당 브랜드와 계약한 중국 연예인들도 서둘러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올림픽의 성화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출발했습니다. 성화 출정식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대책본부가 차려졌던 축구시설 제2빌리지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부흥을 알리겠다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불참했고 올림픽 조직위와 도쿄도 관계자 등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성화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일본 전역을 돈 뒤 오는 7월 23일 개회식장인 도쿄 국립경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계 미국 영화배우 켄 정이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희생자들의 유가족에게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USA 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켄 정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한국계 여성 4명과 중국계 여성 1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10,000달러씩 총 5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켄 정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다른 한국계 할리우드 스타들과 함께 인종차별 범죄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으로 낳은 아들과 함께 아빠들의 육아 일기를 다룬 공영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는 사유리 씨의 출연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26일 11시 기준 1280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자는 한 여자와 남자가 이루는 결혼과 가정, 출산이란 가치를 벗어난 모습을 공영방송이 공개적으로 방영한다면 다음 세대의 가치관에 혼란을 끼칠 것이라며 사유리 씨의 출연을 반대했습니다. 선교단체 지미션이 코로나19로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을 위해 인천모처의 역세권에 투룸 형태의 단기 숙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미션 관계자는 선교사들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난해부터 선교사 긴급 숙소 지원 캠페인을 통해 거처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숙소 사용 신청이나 문의는 지미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어권 연합사역단체 루스타가 25일 전 세계 러시아어권 교회를 위한 3월 원데이 특강을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특강에서 말씀을 전한 아르존 목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압력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자고 말했습니다. 루스타 측은 원데이 특강은 매해 2월 열리는 루스타 컨퍼런스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달을 시작으로 매월 한 번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사역단체 복음한국이 4월 복음한국 랜선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유행과 취향에 따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롤코족을 위하여입니다. 기독 유튜버이자 버스킹 찬양사역자인 임선주 집사가 말씀을 전하며 4월 7일 저녁 7시 30분부터 복음한국 유튜브 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묵묵히 지역 사회를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죠. 복음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는 소식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